오늘은 두 번째로 다른 텐트를 피칭을 할 건데, 오늘 텐트는요 아직 출시한 텐트가 아니에요. 미르카에서 새로운 텐트를 하나 출시할 건데 그 필드 테스트를 부탁을 하셔가지고 지금 피칭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형태가 리빙쉘 스타일 텐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가 다 올라와 버려가지고 좀 땀 뻘뻘 흘리면서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직 가방도 없이 제 개발 공장에서 지금 바로 보내준 상태여 가지고 박스로 그냥 바로 들고 왔어요. 빠르게 피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르카에서 새로 출시할 리빙쉘입니다. 아까 피칭하는 모습은 보여드렸죠. 지금 플라이까지 다 씌워가지고 완전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만큼이 이너 텐트가 들어가는 공간이거든요. 원래는 얘가 안에 이너 텐트를 치고 그 위에 쉘터 형태로 덮어서 사용을 하던 모델이었는데, 이번에 개선 모델로 안에 아예 이너 텐트를 고리로 걸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이 한 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만큼 더 넘어오면 지금 이만큼 보이시죠?
여기가 한 칸이에요. 얘를 빼도 됩니다. 이게 구조가 전부 지퍼로 체결을 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한 칸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한 칸이에요. 요만큼이 한 칸입니다. 그리고 앞에 요만큼 있죠? 이게 출입구 부분인데 요만큼도 따로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뒤에 부분하고 앞에 부분이 완전 대칭은 아니거든요. 모양은 밖에서 보면 대칭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구조가 요만큼은 분리가 안 되고 아예 통째로 한 덩어리로 이너 텐트를 결합할 수 있는 파츠가 따로 있습니다. 중간에 이 연장 부분의 파츠 있죠? 여기를 추가로 계속 구매를 하면요 끝도 없이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기차처럼. 지금 얘가 한 7m 정도 나옵니다. 데크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가 8m거든요. 한 7m 정도 길이가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 제가 이제 박스를 개봉을 했을 때는 요만큼을 한번 피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만큼만 사용을 해도 된대요. 이만큼만 사용을 해서 위에다가 이제 타프 같은 걸 앞에 연결을 하고 여름철에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립을 어떻게 시키느냐 하면 뭐 가이라인 같은 걸로 앞으로 이렇게 당기면 이제 자립이 되겠죠. 보통 터널 텐트가 뒤쪽에 팩다운을 하고 딱딱딱딱딱딱 당겨서 반대쪽에 팩다운을 하면 이제 설치가 되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요만큼만 따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 모델이고요. 그리고 인원수에 따라서 요 중간 칸을 계속 늘리면 됩니다. 뭐 요 정도 7m급이면 리빙쉘 중에서도 좀 큰 편에 속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원이 좀 더 늘어서 안에 이 전실 공간을 되게 길게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이만큼의 한 파츠를 추가 구매하면 지퍼로 연결해서 계속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외부를 보시면요. 지금 슬리브가 굉장히 길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반대쪽도 이 정도까지 고리를 따로 걸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슬리브를 통과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방에 폴대를 연결해서 쭉 삽입을 해가지고 제일 끝에는 오징어 핀이 있어요. 그 오징어 핀에다가 폴대를 연결해서 설치를 합니다. 자, 앞부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플라이를 씌워가지고 약간 텐션을 준다고 여기에 이렇게 가이라인까지 하나 잡아 놓기는 했는데 이거는 사실 없어도 플라이가 고정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플라이는 모든 파츠의 아래쪽에 보면 오징어 핀 꼽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링에다가 이 플라이의 연장선을 연결을 해서 덮어 씌우는 형태입니다. 자, 입구는 지금 요만큼 요렇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여기를 지금 메쉬로 제가 설치를 해놨는데 요 앞부분은 우레탄 창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더워서 우레탄 창은 별도로 설치를 안 했고요. 우레탄 창을 설치를 하면 돼요. 뭐 여기다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레탄 창을 하고 싶으면 떼고 메쉬를 떼고 우레탄 창으로 교체를 하는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지금 앞에 텐트의 그 스킨 자체는 제가 걷어서 말아 올렸습니다. 자, 반대쪽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보면 개방감이 어마어마하죠. 네, 모든 면들이 다 이렇게 메쉬 처리가 되어 있고요. 내부에서 스킨을 닫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자, 뒤쪽으로 넘어와서 자, 여기도 제가 스킨을 말아 올려놓고 메쉬로만 이렇게 보이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뒤쪽은 어차피 이게 이너 텐트를 안에 쳐버리면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뒤쪽에는 별도의 우레탄 창 옵션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 메쉬가 분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뒤쪽은 앞쪽은 분리가 되는데 뒤쪽은 분리가 안 되게 돼 있다. 그게 조금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시원해 보이죠. 리빙쉘을 써보신 분들은 대충 이렇게만 봐도 아, 이거 어떤 구조다 이런 거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설치도 심플하고 뭐 접을 때 한꺼번에 그냥 분리하지 말고 쫙 접어버리면 다음에 펼 때도 그냥 그대로 펼쳐가지고 일반적인 이제 통짜 리빙쉘이 있죠. 통짜 리빙쉘을 사용하는 것처럼 그냥 폴대 다 끼우고 잡아당겨가지고 설치를 하면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설치를 함께 버닝부시 대표님하고 함께 해봤던 그 레이사 6 있죠. 그거하고 뭐 거진 똑같아요. 차이가 좀 있다 그러면 레이사 6는 옆에
여기 분리가 되는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옆에 출입구가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출입구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뭐 출입구를 만들려 그러면 여기 지퍼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여기 지퍼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지퍼가 들어가서 열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 한 파츠의 구성이요, 한쪽은 다른 파츠하고 연결할 수 있는 지퍼가 있고 한쪽은 요 폴대가 들어갈 수 있는 슬리브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지퍼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로 굳이 들어가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부분에 지퍼를 열면 되긴 돼요. 이렇게 쭉 열면 열리거든요. 열어서 여기로 출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반대쪽은 또 열리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출입은 가능은 하다는 거죠. 각 지퍼 부분은 이렇게 덮개 부분이 다 마련돼 있어 가지고 빗물이 바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다 막아주고 있습니다. 플라이를 그래도 혹시나 비가 오면 플라이가 있어야지 안으로 비가 침투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플라이도 이렇게 덮어 씌워 놔봤어요. 뭐 플라이도 보면 텐트 스킨하고 플라이하고 별반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만져봤을 때는 거진 여기랑 여기랑 똑같은 스킨을 쓴 것 같아요. 안에 코팅이 돼 있어서 여기는 매끈매끈하고 여기는 안에 약간 촉촉한 느낌이 나는 뭔가의 코팅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 자, 여기 이너 텐트가 들어가는 부분에 외부 텐트 있죠? 얘는 제가 여기에 말아서 올려놔서 지금 안 보이기는 하는데 이렇게 말아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축 떨어뜨려서 내리면 되는 거고요. 지퍼로 양쪽을 닫고 벨크로로 붙여서 펄럭거리지 않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여기 이 연장 파츠 그리고 제일 앞부분은 메쉬가 다 바깥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비가 왔을 때는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앞에서부터 닫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뭐 평소 때 여름에는 더우니까 이렇게 열어놓고 있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 그러면 리빙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그냥 닫으면 바로 비가 안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너룸 같은 경우에는 바깥으로 나와 가지고 얘를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산을 쓰고 비옷을 입고 요거를 내려야 된다는 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같이 그냥 같은 구조로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구조상으로 안으로 못 만들 구조는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얘를 한번 지퍼를 열어 볼게요. 열면 텐트가 무너지나? 그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열면 아예 이 부분을 개방을 할 수 있어요. 개방도 하고 여기도 이렇게 열 수 있거든요. 그냥 아예 이렇게 열 수 있습니다. 열어서 통째로 이렇게 개방을 할 수가 있는 구조기 때문에 그냥 여기 파츠를 만든 것처럼 그냥 메쉬를 바깥으로 두고 안쪽에서 스킨을 닫을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안에 이너 텐트 자체도 안에서 문을 열 수가 있거든요. D자형의 문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가 갑자기 온다 그러면 텐트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바로 안에서 텐트의 스킨을 닫을 수 있게 해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만들었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이렇게 보니까. 자, 앞에 삼각창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안에서 닫을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바깥에 출입구 있죠. 출입구는 스킨 자체가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뭐 닫아야 되면 얘는 살짝 이렇게 비를 맞을 수도 있겠죠. 갑자기 비가 왔을 때는. 자, 요거는 제가 말아서 돌돌 말아 가지고 지금 요 안으로 다 이렇게 말아 놓은 상태입니다. 요것도 뭐 필요하다면 쭉 펼쳐 가지고 업라이트 폴대 세워 가지고 그늘막을 더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메쉬를 말아 올리면 되는 거고요. 자, 안에 들어가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퍼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렇게 잡아당겨도 잘 열리게 부드러운 지퍼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제가 텐션을 막 세게 잡아주지 않아가지고 지금 위에 약간 울어 있어요. 두 번째 칸이 위로 약간 울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만 더 앞에 빡세게 텐션을 안 잡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더 강하게 텐션을 줘서 위에 공간을 이렇게 처지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이라인을 여기 잡아놨잖아요. 요거를 이 안쪽에다가 하나 더 연결해서 잡아당기면 훨씬 더 팽팽하게
피칭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오늘 혼자 쓰는 건데 뭐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냥 대충 피칭을 하니까 중간 부분이 살짝 쳐졌죠. 요거는 당기면 더 팽팽하게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내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 부분 한번 보세요. 창 부분이 아까 전에 아침에 해가 이쪽에서 떴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안에서 지퍼를 이렇게 올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 지퍼를 왜 밑으로 문이 떨어지게 만들었을까? 처음에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 열었을 때는요, 이렇게 되잖아요. 완전히 다 열면. 그래서 밑으로 말아야 되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놨지? 그냥 위로 말아서 올리는 게 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외부에서 봤을 때 개방감이 되게 좋잖아요. 안에가 통으로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침해 당할 수 있겠죠. 굉장히 따닥따닥 붙어있는 캠핑장에서 사용을 할 때는. 그래서 위로 말아 올리는 형태를 취해버리면 밑에는 보이고 위에는 가려지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내가 원하는 만큼만 이렇게 나 반만 열래, 통풍은 반만 시킬 거야 하고 요렇게 해서 올려놓으면요, 밖에서 봤을 때 네, 프라이버시가 상당히 많이 가려진다는 거죠. 요렇게 됐을 때는. 그래서 뭐 지금 플라이를 씌워놨지만 플라이를 걷어도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을 이렇게 통풍구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되게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미르카의 다른 텐트들도 보면요, 밑으로 마는 방식도 있고 위로 말아 올리는 방식이 있는데, 베이직 쉘터 같은 경우도 위로 말아 올리는 스타일이 아니다. 베이직 쉘터도 위로 아니에요. 베이직 쉘터는 밑으로, 이거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완전히 개방은 진짜 더울 때 완전히 개방을 하면 되는데, 뭐 어지간하면 요 정도만 이렇게 벤틸이 잡혀 있어도 시원하더라고요. 비가 만약에 많이 왔다? 그러면 그냥 안에서 찍찍 올리면 끝나고요. 그리고 완벽하게 바람이 불 때 고정시키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단추가 하나 있으니까 이걸로 이런 식으로 살짝 걸어주면 이제 쉽게 고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근데 이 고리 있잖아요. 이 고리를 밑에는 따로 이렇게 많은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리를 요런 고리 말고요, 그냥 아예 이 고리를 쓰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보니까 얘는 한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걸기가 조금 힘들어요. 고리 타입보단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저 S자 갈고리 형태, 저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안에 내부는 대략 요런 느낌이에요. 삼각창도 마찬가지로 말아서 밑에 고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반만 열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내부는 전부 다 지퍼로 연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안쪽에서 보면 이런 부분에 심실링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지퍼 자체로는 방수는 안 되죠. 방수 지퍼를 쓴 거 아니니까. 근데 물 타고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덮개는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물이 타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박음질 부분에 물이 타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심실링 처리는 어딜 봐도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전부 다 심실링 처리가 다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미르카도 기술력이 많이 올라와 가지고 믿고 구매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제 대망의 이너 텐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너 텐트는 뭐 여타 다른 리빙쉘에서 보던가 하고 좀 비슷합니다. 처음에 제가 얘를 설치할 때 중간에 요 수납 포켓이 있어 가지고 얘도 수납 포켓이 가운데 있고 반반씩 열리는 그런 구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열리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수납 포켓은 총 3개가 이렇게 메쉬 포켓들이 있습니다. 요런 거 하나 마련되어 있으면 뭐 손 많이 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기에 수납해 놓으면 쓰기 되게 좋더라고요.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핏이 아닙니다. 순면이에요, 순면. 제가 미르카 거 많이 써봤잖아요. 미르카 나온 쉘터들 거의 다
가지고 있거든요. 뭐 판매를 방출을 한 것도 있긴 하는데 전부 다 써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순면입니다. TC보다는 훨씬 더 몸에도 좋고 통기성도 훨씬 더 좋은 그런 소재를 썼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갈고리도 튼튼하게 아주 짱짱하게 이게 흐느적거리게 쳐야 되는 그런 리빙쉘들도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약간 쳐놓으면 짱짱하지 않고 천막처럼 쳐지는 것도 있는데 얘는 짱짱하게 지금 쳐져 있고요. 하단부부터 상부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에 한번 열고 들어가 볼게요. 지퍼 부드럽게 열리고요. 자, 열고 들어가면 안에 이렇게 이너 텐트의 구조를 볼 수가 있고요. 안에 잠자는 거는 성인 4명 정도 잘 수 있는 공간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족형 텐트다 보니까 어른 둘, 아이 둘을 기준으로 지금 만들어 놨어요. 안쪽에도 이렇게 아주 큼지막한 메시창이 하나, 둘, 뒤에까지 셋, 입구를 포함하면 총 4개의 메시창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게 이거예요. 요 창이 이렇게 열리거든요. 안에서 다 지퍼 처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가 오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닫으면 비가 안 들어오겠죠. 근데 나가서 닫아야 된다는 거. 솔직히 말하면 우리 캠핑을 할 때 밤에 자고 있을 때 비가 막 내린다 그러면 외부 공간은 사실 비가 좀 이렇게 들어와도 크게 상관없거든요. 크게. 근데 침실안은 젖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문을 바로 열어가지고 밖에서 나가지 않고 바로 닫을 수 있게 해놓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은 구조, D자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뒤에도 아주 크게 통풍창 메쉬로 만들어져 있고요. 반대쪽은 텐트에 아웃스킨입니다. 거기도 메쉬가 있으니까 메쉬 이렇게 이중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너 텐트 안에는요, 조명을 걸 수 있는 부분이 저기 끝에 하나 달려 있습니다. 뭐 안에 타프팬을 돌리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따로 없고요. 그냥 저기에 고리가 하나 달려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이렇게 나가면 이 텐트에는 그러면 어디다가 조명을 걸어야 되느냐 살펴보면요, 내부에는 조명을 걸 데가 안 보이죠. 그치만 요런 고리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곳곳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 네, 필요한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조명을 충분히 걸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리빙쉘 같은 경우에는요, 가운데 조명을 거는 방법도 있겠지만 가장자리에 조명을 걸어야지 내부의 그림자, 사람의 실루엣이 안 비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부분 조명을 사이드에다가 거는 거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라서, 이거는 뭐 여러분하고 저하고 성향이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약간 차이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메인 조명은 뭐 이런 데다가 하나 걸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운데 부분에는 따로 이렇게 조명을 걸 수 있는 부분들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없네요. 아유, 안에 벌레 되게 많이 들어왔네. 지금 혼자 쓰고 있는데도 되게 넉넉하게 제가 짐을 좀 오늘 안에다가 다 집어넣었거든요. 굉장히 지금 넉넉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말 나온 김에 요거 텐션 둬가지고 조금 더 팽팽하게 한번 잡아당겨 보겠습니다. 전에는 루프 플라이에다가 가이라인 잡아서 당겨놨었는데, 이번에는요, 텐트 안쪽에 외부 본체 안에 여기 묶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겼어요. 아까보다 훨씬 더 텐션이 강하게 들어갔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요 천장 부분이 중간에 쭉 쳐졌었잖아요. 그 부분이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처지는 거 전혀 없죠. 자, 천고는 제가 키가 한 180 정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다닐 때 아주 편안하게 나가낼 수 있어요. 출입할 때만 살짝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다니면 되는 거라서 천고는 제법 높은 편이에요. 한 190 정도 잡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높은 부위라고 할 게 뭐 따로 없어요. 높이가 다 똑같아가지고, 뭐 폴대가 지나가는 이 부분을 보면 제 머릿속에서 한 10cm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한 15cm? 10cm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으니까 전체 높이는 한 190 정도 보시면 돼요. 자, 텐트, 리빙쉘 텐트 한번 쭉 보여드렸는데 좀 마음에 드시나요? 이 텐트가 이번에 신상으로 출시하는 텐트는 아니에요. 요 뒤에 부분, 그러니까 이 이너 텐트가 들어가는 뒤에 부분이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모델입니다. 원래 이 리빙쉘은, 원래 마르스 텐트는 안에 고동 텐트하고 비슷하게 이너 텐트를 하나 넣고 그 위에 덮어가지고 이렇게 텐트를, 리빙쉘을 만드는 형태였는데, 이번에는 안에 이너 텐트, 그러니까 자립형 이너 텐트가 빠지고요, 아예 이렇게 고리로 걸 수 있는 이너 텐트로 이제 개선된 모델입니다. 뒤에 부분도 완전히 다 달라졌겠죠, 스킨 자체가. 그리고 요 앞에 확장칸, 한 칸, 두 칸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죠? 요거는 원래 마르스 텐트에 옵션으로 있던 거예요. 이 한 칸이 10만원이거든요. 한 칸 추가에 10만원, 또 한 칸 추가에 10만원. 뭐 돈 내고 원하는 만큼 계속적으로 추가를 한다면 엄청나게 긴 열차 같은 텐트도 만들 수는 있겠죠. 어쨌든 지금 두 칸을 설치를 한 상태고요. 입구 부분에 이제 하나의 파츠가 더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상상을 딱 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 이너가 붙어있는 요 뒤쪽 공간이 있잖아요. 요 바로 앞에까지, 나는 진짜 침실만 필요하고 아주 간단하게 미니멀하게 캠핑을 하고 싶다 하실 때는 확장칸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앞에 출입구 부분을 바로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짧은 숏 리빙 쉘이 되는 거고요. 나는 이 정도의 공간은 필요해, 앞에 한 2m 정도는 빼고 싶어 라고 한다 치면, 확장칸을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전체적으로 이 리빙 공간은 앞으로 빠지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출입구까지 포함해서 한 대략 2m 정도가 나올 거예요. 2m 조금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한 칸 더 이렇게 추가를 하면 지금 같은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 대략적인 이 길이는 한 7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폭은 3m, 높이는 한 190에서 2m 정도가 나오는 것 같고, 안쪽에서, 외부에서 봤을 때 말고 안쪽에서는 한 190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캠핑을, 가족 캠핑을 저는 안 다니잖아요, 그죠? 예, 가족들이랑 그냥 호텔 펜션 이런 데 다니고 있는 편이고요. 주로 솔캠이라든지 아니면 캠핑을 즐기는 지인들하고 캠핑을 많이 다니는 편인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 리빙쉘이 조금 불편하다, 과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제가 사용하는 공간에 비해서 너무 큰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거니까 좀 가지고 다니는 패킹 사이즈도 크고 설치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서, 주로 저는 이제 돔 쉘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여름철에는 타프를 치고 그 밑에 작은 텐트를 치는 그런 사이트 구축을 좀 선호하는 편이었는데, 이 텐트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베이직 쉘터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종류의 돔 쉘터들도 저는 이렇게 잠을 따로 잘 수 있는 확장 베스티블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굳이 가지고 다니는 이유, 굳이 추가 구매를 한 이유는, 아직까지 로아니가 야침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로아니하고 같이 캠핑을 갔을 때 잠을 자기 위해서 이제 주거 공간 말고 잠자는 공간이 필요하니까 베스티블을 항상 이렇게 따로 마련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것도 약간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리빙쉘이기는 하지만 확장칸을 빼고 만약에 사용을 한다고 치면 얘는 폴대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앞에 입구 있죠, 입구 쪽 저 스킨하고 지금 뒤쪽에 있는 이 스킨이 지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중간에 폴대가 하나만 들어가고 앞 뒤쪽으로 그냥 팩다운 4개만 하면 자립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얘는 돔 텐트하고 거의 똑같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요거는 별도의 이 루프 플라이가 길이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앞쪽 뒤쪽에 팩다운 하나 둘 세 개 네 개, 그 다음에 폴대가 지나가는 쪽에는 팩다운을 뭐 굳이 한다 치면 총 합쳐서 6개, 바람이 불 때 가이라인 좀 더 잡아주면 하나 둘 셋 네 개, 총 10개 정도의 팩다운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런 모양으로 사용을 해도 꽤 재미있게 사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고 치면 위에다가 타프를 쭉 빼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지금 미르카 대표님 말씀으로는 요 앞에 입구 부분을 삼각 그 파츠를 연결하지 않더라도 이 상태로 바로 쓸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그냥 이너 텐트를 걸어 놓은 상태에서 그냥 둘둘 말아 놨다가 요렇게만 피칭을 하고 앞에다가 바로 타프를 치는 뭐 그런 형태. 그러니까 타프가 이 여름철에는 이 리빙쉘의 주거 공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사용을 해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마르스 텐트 얘가 좀 재밌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베이직 쉘터 있죠. 그 사각형 모양으로 딱 돼 있는 그 비닐하우스 텐트 있잖아요. 걔하고 연결하는 도킹 파츠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연결도 가능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뭔가 확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텐트를 만들다 보니까 뭔가 어떤 분들은 아마도 그런 생각은 들겠죠. 좀 복잡하다라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입맛대로 텐트의 형태를 계속 바꿀 수 있네, 이런 거에서 조금 재미를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는 원래 마르스 텐트, 마르스 리빙쉘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으로 이 미르카에서 출시는 옛날에 했지만 제가 받은 건 처음이란 얘기예요. 처음으로 제가 리빙쉘을 이렇게 피칭을 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1박을 이제 한번 해볼 생각인데, 뭐 안에 있어 보니까 사실 지금 한여름이잖아요. 낮에는 못 있겠더라고요, 더워서. 그래서 근데 지금 해가 살짝 넘어가고 이제 구름이 살짝 끼니까 굉장히 안에 이제 통기도 잘 되고 시원하네요. 프라이버시도 잘 지켜지는 것 같고, 그리고 앞에 이 출입구 창이 있죠. 이 출입구 창이 되게 뻥 뚫려 있어 가지고 시야를 가리거나 하는 것도 지금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시야가요, 얘는 광각으로 지금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넓어 보이기는 한데 실제 제 눈엔 이렇게 보여요.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광활하게 옆 사이드까지 싹 다 한눈에 보이거든요. 마치 우리 모기장 쉘터 있죠, 그 안에 들어온 것 같이 통기성도 좋고 뷰도 되게 좋아지네요. 이렇게 하다 보면 미르카 제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봤고, 또 사장님도 신제품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제품을 제공해 주셔가지고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저는 사실 제가 쓰지 않을 텐트 같다라고 하면 제품 협찬을 안 받아요. 저는 제가 안 쓸 것 같으면. 미르카 측으로부터 처음부터 제가 협찬을 받은 게 아니었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그 스카이돔을 내돈내산해서 샀었고요. 그 다음에 제니스 돔을 한번 빌려주셔서 사용을 해봤고, 그 다음에는 베이직 돔은 제품 협찬을 해주셔서 이렇게 사용을 해봤고요. 그 외에 타프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해주셔서 제가 리뷰를 다 하고, 또 제가 잘 쓰는 거니까 지금도 계속 쓰고 있으니까 아주 흔쾌히 제품 협찬 해주셔가지고 제가 잘 받아서 리뷰도 하고 계속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미르카에서 생산한 제품들 중에서도 제가 리뷰만 하고 다시 리턴한 제품들이 제법 있거든요. 뭐 타프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솔캠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좀 안 맞는 그런 캠핑 용품이라서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 이 텐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양산형은 아니고 샘플이기 때문에 어차피 보내주긴 보내줘야겠지만, 사장님이 이걸 제품 협찬을 해주신다 하더라도 제가 얘를 제대로 활용하고 잘 쓸 수가 없어요. 저는 혼자서 캠핑 다니는데 이렇게 좀 과하게 세팅을 하지 않는 편이라 가지고 주시면 고마운데 저한테는 필요 없으니까 저는 받지는 않겠죠. 이번 영상도 미르카에서 이 제품 협찬을 해주시거나 뭐 영상 제작비를 주시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저하고 미르카 사장님의 어떤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장님이 이거 사진 좀 찍어주세요 하고 리뷰도 한번 해주세요 하고 보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왕 나가서 컨텐츠 하나 더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이 컨텐츠를 지금 찍어봤습니다. 자, 좀 신박한 텐트, 좀 재밌는 텐트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가족형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확장칸을 2칸 내지는 3칸 정도 확장칸을 이제 구매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한 7m에서 8m 정도 끝까지 늘려가지고 굉장히 길게 여유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리빙쉘이 될 거고, 평소 때 이 텐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 솔캠 나가고 싶어 하면 확장칸을 다 냅두고 뒷부분 앞부분만 챙겨서 넣으면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는 삼각형 비슷하게 생긴 그런 아주 미니멀한 리빙쉘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잠자리 공간은 아주 크게 나오죠. 그리고 이너 텐트를 탈부착할 수 있는 상태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안에 야침을 놓고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너 텐트조차 가지고 오지 않아도 적당한 사이즈의 한 야침을 깔고 쓴다고 치면 그래도 커요. 야침을 깔고 써도 야침 3개 정도 넣을 수 있고요. 중간에 집기류 넣고 테이블 넣고 사용을 할 수 있을 만큼 텐트 사이즈가
꽤 큽니다. 자, 여기까지 미르카에서 이미 출시를 했지만, 마르스 텐트라고 출시를 했지만 뒤에 요 이너 텐트 부분이 좀 달라져서, 기존의 모델하고 좀 달라져서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렸고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도 또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